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올 시즌 기아가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네. 과연 내년에도 이 기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아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때 그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나 두드러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자연스럽게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아, 참 여기서 네. 이렇게 좀 밝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네. 맞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걸 방송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시구나.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궁금한 게 네. 여기 보통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왕조에 나름 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때는 기아는 왕조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가 아니고 그때는 타이거즈죠. 네, 그렇죠. 혜태. 네. 근데 이 왕조라는 거를 말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우리가 왕조라고 표현할 수 있나? 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 LG 우승했을 때 LG 왕조의 시대가 오나 막 이랬는데 오늘 못했잖아요 근데, 우승을. 그래서 그게 이제 농구 쪽에서 3핏 아. 에서 뭐 시작된 이제 그 표현인데 네.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게 원래 3년 연속 우승한 3연속, 예, 3연패. 그런 경우인데 3연패면 이제 그럼 보통 왕조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다이너스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조정이 돼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야구 쪽에서는 왕조를 5년 동안 3번 우승한 팀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연속은 아닐지언정 연속이 쉽지 않잖아요. 그건 네, 그렇죠. 연속.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 왕조라고 하잖아요. 하죠. 근데 3년 연속 우승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3번 우승했어요. 7년, 8년, 2007년, 8년, 2010년. 그러니까 이거를 SK 왕조라고 뒤에서 불렀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왕조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 그 좀 왕조라고 좀 평가를 받았죠. 그 지금 댓글 중에 좀 재밌는 거 올라와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가샤랑랑님이 혜태 어린이 회원 진짜 맞다고. 네. 그 당시 우승하면 여의도 본사 가면 종합 선물 세트 나눠줬는데. 네. 네. 그럼 그분도 연배가 비슷하신가 네, 보죠? 그리고 유재현님도 82년도 혜태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양평동 혜태 제과에서 어린이 회원 가입. 그때 생각해 보면 모자, 나일론 빨간색 점퍼 그리고 혜태 제과 과자 선물 세트. 그때 당시에 가입비 5,000원. 5,000원이었어요. 진짜? 전 구단이 5,000원이었어요. 아니요, 양평동에 혜태제가 있었긴 예, 했어요. 예. 저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게 이제 구단마다 뭐 좀 여러 군데서 했는데 여의도는 6개 구단이 다 했어요. 네, 6개 구단이 다 했고 지금 이제 혜태제과 공장이 양평동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모집도 하고 뭐 신촌에서 뭐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군데가 하는데 여의도는 다 6개 구단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집은 강남 쪽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집도 기억 안 났어요. 네. 근데 저기 이제 잠실인가? 하여튼 거기 뭐야?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나 그래서 봐요.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멀었었잖아요. 지금은 여의도가 강남에서 여의도는 가깝지만 지금 지하철도 있고. 근데 그 당시는 멀었어요. 네. 저 진짜 친구랑 같이 어린이원 든다고 거기까지 간 게 그때 여의도가 되게 황량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 네, 모래바람이 참 있고 막 네. 그때.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여러분 재미없으실 그럴 것 때가 같은데? 있었다 네. 생각하시고 어쨌든 임꺽정님은 기아가 김도영, 곽도규, 최지민, 이의리, 뭐 윤영철, 황동아, 김도원 등 정혜영, 김기훈 등등 실력파 연구원들이 많고 중고참들이 실력자들이 많아서 올 시즌 시작으로 기아 타이거즈 왕조는 시작될 듯. 근데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뭐 신예와 고참들 있지만 허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기아가 굉장히 강팀이었다 이번 시즌. 근데 네. 허리는 더 갈 수 있잖아요. 특히 연건이랑 허리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될 수 있다.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베테랑들이야 이제 갑자기 또 에이징 커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지만 네. 허리가 탄탄하다는 거는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네.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리도 뭐 FA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하. 네, 그거를 뭐 계속 이어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당장 그 허리에 있는 선수들인 장현식하고 임기영 선수가 그렇죠. 올해 FA예요. 두 선수는 주가 뭐 FA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살짝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사실상 기존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 네. 한국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장현식 선수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럴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불펜 투수 이번에 나오는 네. 불펜 투수 중에서 당초에는 김원중 선수를 높게 평가를 했지만 한국 시리즈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장현식 선수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장현식 둘 다 기아가 잡기는 힘들까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예. 왜냐하면 셀러리캡이 지금 상한선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연간 23억 정도니까 4년으로 하면은 거의 100억에 가깝잖아요. 이러면은 4년에 100억이면 거의 A급, S급 선수를 새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니까 지금 장현식이나 임지영이 선수가 뭐 그런 급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기아에서 꼭 잡아야 하는 선수라면 이 FA 말고 내일 정도 될까요? 내일 잡겠죠. 내일은 무조건 잡아야지. 네, 내일은 뭐 스위퍼가 거의 마구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워크의식도 좋고 네. 사실 2달 만에 그렇게 나온다는 게 관절 수술을 받고 대단한 그것도. 정신력이 네,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잡아야죠. 그러니까 내일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내일 잡고 뭐 장현식 장현식이 잡고 네. 네. 그러면 크게 구멍 날 일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른 분들은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좀 긍정적인 부분. 그렇죠. 초를 쳐가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제가 26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야구 저는 그 설레발은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몸에 배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하는 거지. 그 팀이 제가 싫은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앵지 삼촌님께서 내일은 메이저에서 잡겠죠. 이게 변수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외인들의 평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네. 이제 우리가 못 잡는 선수들이 이제 일본이 데려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네. 메이저리그에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그렇다 치는데 그 외인들의 평가로 봤을 때 일본 리그와 우리 리그 어떤 정도 차이예요? 일본은 네. 이제 과거에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배팅을 안 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써보고 좋으면은 그 2년 차부터 뭐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쓰는 구조였는데, 근데 그 최근에는 일본도 이게 처음 신입 외국인 선수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트렌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00만 달러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못 이겨요.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일본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LG의 디트리겐스 이 선수는 2년 전만 해도 완전 포웨이 외국인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구단들이 탑 티어로 놓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일본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성공하지 못하고 한국에 온 건데 대부분 이제 신입 외국인 선수들이 그 탑 티어에 있는 선수는 다 일본한테 뺏기는 거죠. 네. 근데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우선 패디보다는 조금 아래급 아닌가. 또 이것도 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의 평가로 봤을 그리고 때.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메이저리그를 갈 것 같았으면 이미 스카우트들이 뭐 내일을 보러 많이 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네,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고 이게 부상이 8월 이제 23일인가 그때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8월 23일 이후에 한 2달을 쉰 게 오히려 기아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못 본 거잖아요. 그 시기에 사실 보통 가나다라는 다들 이제 그 패디보다 구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확실히 패디보다 좋은 평가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후반기에 와서 좀 체크하거든요. 네. 그 시기에 부상으로 빠졌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기아한테는 재계약하는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기아 입장에서 너무 좋죠. 네, 어. 뭐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유 그냥 단장님 냉철함 좋으시답니다. 스노우볼 칭찬 이제 댓글. 칭찬이 막 네. 올라오기 막 시작하는데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칭찬이라. 아니 근데 예. 라이브 댓글은 채팅창에 있는 거는 좀 그래도 항상 너무 좋아요. 예, 좀 악플이 좀 덜하고요. 영상 클립은 악플이 많습니다. 일단 자 앤더슨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백정민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앤더슨요? 예. 앤더슨? 거기 그 말하는 거 아닌가? 아 라워? 예. 아니. 앤더슨이면은 앤더슨? 그 어디 잠깐 갑자기 저기 아니에요? 어느 외국인 선수요? 어느 팀이요? 어느 팀 앤더슨 말씀하시는 거죠, 앤더슨? 백정민님? 앤더슨? 예, 추가로 앤더슨 있어요? 아 앤더슨? 앤더슨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앤더슨.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NG 삼촌님이 이영미 기자 말로는 SSG. 그러니까 SSG 예. 앤더슨 말하는 것 같아요. 드루 앤더슨. SSG. 드루 앤더슨은 뭐 재계약하겠죠. 음. 예. 그리고 이 선수는 일본 거쳐서 왔잖아요. 일본 거쳐서 이미 그쪽에서 예. 평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메이저에서 볼 때는 그냥 조금 구종이 좀 단순한 편? 이제 공은 빠른데, 예, 그러니까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기 디트리겐스하고 거의 같은 때 예. 그 트리플 A에서 뛰던 선수인데 디트리겐스가 더 위에 급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일본을 진출한 건데, 저는 앤더슨은 무난하게 SSC 잘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내일보다는 확률이 더 잔류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장현식도 잡고 내일도 잡고 그렇다면은 기아에서 추가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로 만약에 이번 시즌 만약에 다음 시즌까지도 왕조 구축을 위해서는 이 부분 좀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선발 투수일 것 같아요. 선발. 네. 지금 이의리 선수가 6월에 그 수술을 했잖아요. 네. 토미존 그 팔꿈치 인대 접합술을 하면서 뼈 조각 그 제거 수술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수술한 건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그 인대 접합하고 그 뼈 조각을 그 같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요코하마 미나미는 그거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빨리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예후가 그런 거. 좋아요. 미나미를 가는 이유가. 신기하네. 예, 예. 확실히 달라요. 그래요? 네, 진짜 그게- 기술이 있나 보네. 트레이너들이 이제 동행을 하거든요. 네. 동행하는데 그 수술하는 게 국내 병원하고 비교하면은 좀 디테일하다고 하더라고. 또 이것도 욕 먹을래나? 너무 또 뭐 일본 아니, 근데- 차이니까. 한국 병원은 네. 또 비하한다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 이거 갑자기 야구 외의 이야기지만 네. 의사들의 그 무슨 세미나 뒤풀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동종 뭐 정형외과 네. 부정외과 의사들이 만나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세미나 자리다 보니까 그 연사분이 계속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요. 의사끼리도 그 개개인만의 실력차가 꽤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시 부분만큼은 네. 거기가 노하우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유명한 병원입니다. 네, 네, 그럴 수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지금 댓글이 제가 두 분 말씀 나누시면 제가 중간중간 전달을 해드릴게요. 900명 가까이죠. 네, 아니 저기 또 동접. 예. 기다렸다는 듯. 네. 뭐 어떤 게 과연 보강이 더 필요할까요? 왕조 구축을 위해서 했더니 의견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근데 많이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일루수입니다. 일루수. 네. 근데 일루수. 일루 우타 거포 용병. 네. 용병이라고. 그러면 그러네. 소크라테스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소크라테스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네. 안 그래도 가나다라 어쩌고 저쩌고 소크 애매. 예, 소크 게르기요. 애매. 이렇게 해놓으셨네. 아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외야 수비를 보는데 외야 수비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송구도 약한 편이고 네. 포구도 조금 좀 약한 편이고, 근데 파워형 이제 외국인 선수인데 또 기복이 있으니까. 예, 또 그래서 뭐 일루수를 뭐 뽑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에이징 커브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양현종과 최영우를 대체할 미래 자원을 뽑는 게 맞다. 약간 그 부분은 기아가 좀 고민일 것 그거는 같은 이제 느낌. 드래프트 통해서 네. 할 2차 문제. 드래프트. 아니죠. 그 신인 신인 드래프트. 드래프트? 예, 예. 그래서 뭐 올해 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이제 김태형 선수 덕수고에 네. 그런 선수를 보강하고 그리고 3라운드 전 3라운드에 그 인천고 나온 외야수 박재현 선수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선수가 기아의 잔류군에 배정돼 있는데 내부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기아에게 내부에서는 최원준을 연상시킨다. 아.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LG의 이병규, 그러니까 라뱅, 네, 라뱅. 이런 느낌을 좀 줘요. 아. 팔다리가 길고 키는 그렇게 안 큰데 저는 좀 괜찮게 보는데 뭐 봐야죠. 그 소크라테스에 관해서는 기아 팬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 의견이 갈리네요. 네. 그래도 한 시즌 더 가야지라는 의견이 한 절반.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수비 때문이라도 네.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의 이승님의 의견 너무 공감하는 게 난 응원송 못 듣는 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거 못 듣는 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여담인데 나성범 선수 아들이 나성범 선수 응원가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 이게 돌고 있더라고요. 진짜 아들이 아빠를 SNS에? 네, 네, 유튜브에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 시리즈 때 응원을 했나 봐요. 네. 근데 흥이 넘치는 친구더라고요, 아들이. 네. 너무 아빠랑 같이 응원도 많이 하고 아빠의 응원가를 부르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날 저렇게 응원해주면 참 좋겠다. 나성범 선수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한번 찾아보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생각이 났어요, 팡이곰님은 갑자기. 이제 류단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네요. 이제 선발 투수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게 외국인 투수 2명에 양현종의 그 이제 3선발까지는 그렇게 구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영철, 김도현, 뭐 황동화 이런 선수들이 4, 5번을 맡아야 되는데 양현종 선수가 좀 보면 하향세예요.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4, 5번에 들어갈 선수도 솔리드하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가 올해 6월에 토미존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영준 선수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 소영준 쉽지 선수도 않겠네, 빨리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수술했을 때는 올해 중반에 1군엔 전력화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옛날 류현진 생각하면 1년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 네. 기본적으로 토미존 수술이 네. 12개월, 13개월, 14개월 잡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네,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12개월이고 선수에 따라서 13개월, 14개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 내년 하반기네요. 그렇죠. 내년 후반? 네. 후반. 근데 그때 복귀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미존 수술을 6월에 했으니까 이제 7월, 8월 그러니까 후반기에 봐서해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니 그게 재활 끝난 첫 해기 때문에 이게 그 100%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만족할 수 소영준도 없었으니까. 불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를 내년에 전력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선발 투수로 기용하기도 쉽지 않은. 네,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기 좀 쉽지 않다. 이게 음. 시즌 끝나고 토미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시즌 중에 갑자기 부상, 그러니까 이게 그 인대가 이게 터져갖고 하는 게 최악이에요. 그러면 2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두 시즌을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을이나 소영준이나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그럼 지금 선발 마운드 같은 경우는 이의리도 불안하고 양현종도 약간 네. 그렇고 그 외국인 투수 내일을 잡는다고 해도 또 하나의 네, 외국인 또 한 명은 또 투수를 잡아야죠. 제대로 그렇죠. 잡아야 하는 네, 상황.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선발 자원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젊은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근데 것 지금 같은. 뭐저 윤영철, 김도현, 황동하면은 네. 그 한 5선발급으로는 참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선발로는 좀 약한 느낌이지 이 선수들이면 어느 구단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괜찮은 올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잖아요. 네. 특히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백정민님은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한 우환이 없는 것 같다고. 김도현 우완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황동화- 우환이라고 안 보는 우환. 걸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솔리드하진 퍼팅이 터져야 않다. 된다. 네, 네. 솔리드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하지 않기 때문에 왕조를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하다.
그리고 이런 저는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왕조라는 게 우승했다고 왕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LG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지난해 자 LG 팬들 들어오십시오. LG 팬들. 네. 또 미끼 이거- 자, 던졌습니다. 링이 열렸습니다. 네. 자, 아니 한 번 우승했다고 왕조라는 표현 쓰진 않거든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알겠죠. 왕조를 만들어 네. 가겠다. 네. 이런 뜻이었죠. 아 잠깐 여기서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LG 막강했거든요. 그렇죠. 네. 타격은 저는 작년에 LG 타선은 퍼펙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워, 컨택, 스피드를 다 고루 갖춘 참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타선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게 2년 연속 가니까 역시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멤버가 가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내년 시즌 프로야구가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러게. 어떻게 변해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요. 야 LG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네요. 영겸 감독이 너무 성급했다. 뭐 LG 팬들도 제발 그러지 말고 창피해하더라고요. 예, 제 주변 LG 팬들도 약간 왕조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예를 재밌네요. 들면은 2018년에 SK가 우승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힐만 감독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영경혁 감독 네. 취임했을 때 그때 잠깐 이제 제2의 왕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방 집어넣었어요. 걷어들였어요. 근데 구단주님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설레발이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왕조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 거죠. 예,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김성 감독 시절에 그 왕조 이후에 또 한 번 왕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이게 좀 설레발이다. 예, 좀 성급하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의 특히 팬들의 심리는 무언가 항상 영웅이 나타나길 바라고 네. 이제 히어로 같은 그렇죠. 신화 같은 존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하나 전설이 쓰여지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왕조. 팬 시각도 있지만 네. 이제 그 기자분들이 좀 부추기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기자분들이 그 네. 심리를 잘 알고 네. 싹싹싹 하는 거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시지만 네. 기자에 가까운 뭐 아니에요. 저는 정세훈 기자 왔을 때 미디어 말씀하셨죠. 종사자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이범호 감독 인터뷰에서 이제 왕조 얘기가 나왔죠. 왕조를 질문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소설을 쳤다. 쳤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양현종 선수도 왕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성급하다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아가 역시 우승을 많이 한 팀다운 그런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웃었던 거는 또 이러면 또 LG를 또 비하한다 그럴까봐. 네. 저는 LG를 비하한 게 아니고 기아를 칭찬한 겁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좀 더 이제 비하와 편파 논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삼성 얘기해 보죠. 스포츠 앤 플러스 열정의 무